온라인에서 다양한 종류의 펀드를 비교해 싼 비용으로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국내 첫 펀드 슈퍼마켓이 내일 문을 엽니다. 근로자는 소득의 100%가량이 세원으로 노출되는 유리알 지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진국 국민의 절반은 현재 한국의 얼굴로 글로벌 기업 삼성과 하이테크 기술을 꼽았습니다. 국세청은 침몰한 세월호 선사 청해진 해운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유병원 전 세무그룹 회장의 탈세 여부에 대한 정밀 분석에 돌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정혜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매도 공세에 하루 만에 반락하면서 가까스로 2,000선을 지켜냈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 고병기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마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23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19% 내린 2000.37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날 오전 장중 발표된 중국 4월 HSBC PMI 지수가 48.3으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데다 3월보다 개선되면서 중국 경기가 바닥에서 돌아서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확정 국면을 뜻하는 50에는 여전히 못 미쳤고 또 최근 2000포인트 돌파에 따른 경계 매물이 지수에 부담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외국인은 872억 원, 개인은 197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지만 기관이 1082억 원어치를 내던지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가 0.89% 강세를 보였고 비공속 건물과 음식료품 등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운송장비와 의료정밀, 의약품이 각각 1% 넘게 떨어졌고 철강금속과 기계도 낙폭이 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신한지주, LG화학이 올랐고 현대중공업과 SK텔레콤, 네이버, 기아차는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97% 내린 565.4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날보다 2.1원 오른 1039.8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삼성그룹 계열사 4곳이 갖고 있던 삼성생명의 주식 처분 소식이 전해지자 오늘 삼성 계열사들이 일제히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는데요. 전문가들은 삼성 계열사에 대한 평가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네, 이날 삼성카드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3.94% 내린 35,6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그룹 계열사의 지분을 고루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도 지배구조 변화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면서 0.62% 올랐습니다. 반면에 삼성생명은 2.93% 떨어진 96,000원의 거래를 마쳤으며 이날 삼성생명 지분을 매각한 삼성정밀화학, 삼성전기, 제일기획 등도 일제히 내렸습니다. 전날 삼성전기와 제일기획, 삼성정밀화학 그리고 삼성 SDS는 삼성생명의 보유 주식 총 328만 4,940주를 이날 오전 시간의 매매를 통해 매도하겠다고 공시했으며 삼성카드는 보유하고 있는 삼성화재 지분 전량인 29만 8,377주를 삼성생명에 넘겼습니다. 삼성카드는 지분 가치가 2분기 실적에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삼성 SDS 화재로 인한 카드 결제 에러가 복구되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최정욱 대신증권연구원은 최근 삼성 SDS 과천 ICT센터 화재로 삼성카드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주가가 눌러 있었던 상황에서 삼성그룹 계열사 지분 정리가 주가 상승을 촉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 연구원은 지분 매각 자금이 2, 4분기 이익 개선에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삼성카드가 가지고 있던 삼성화재의 지분은 0.62%로 미미한 수준이라 지금 당장 지배 구조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삼성생명이 중간 금융지주회사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삼성생명은 전날보다 2에서 5% 낮은 가격으로 블록들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증권사한연구원은 삼성 비금융 계열사들이 삼성생명에 대한 지분을 팔 때 시세보다 할인을 하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주가가 빠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삼성생명의 지배구조에 변화가 생기기는 할 것으로 보이지만 단기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은 적어 지배구조에 대한 변화가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까지는 매수를 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넥센타이어가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닝쇼크 우려가 불거지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넥센타이어에 대한 주가 전망 어떻습니까? 네, 23일 넥센타이어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일 대비 1.5% 내린 13,1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실적 및 주가 상승 여력에 대한 회의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252주 신저가를 갈아치웠습니다. 금융투자시장에서 내놓은 1사분기 실적 추정치는 매출액 4,482억 원, 영업이익 457억 원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실적은 이를 밑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송선재 하나대 투자권연구원은 1사분기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4,302억 원과 436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에 비해 5%가량 떨어질 것이라며 판매 본수 증가에서도 경쟁 심화로 평균 판매 단가가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타이어 시장의 치열한 경쟁 구도도 매출 확대를 더디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송 연구원은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수요가 회복되고 있지만 중국산 타이어와 선두 업체들의 세컨드 브랜드들과의 가격 경쟁은 여전하다며 올해 예상 판매 본수는 3,460만 본으로 전년보다 6% 늘겠지만 매출액은 1조 8천억 원으로 4% 증가하는 데 거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넥센타이어 창녕 공장의 생산량 증가로 2사분기 이후에는 완만한 이익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창녕 공장은 지난해 3월까지 5,300억 원이 투자된 이후 올해 말까지 3,300억 원이 추가 투자되는 2단계 증설이 진행 중입니다. 정성규 KB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 기아차 국내 공장 생산량이 올해 7.3%가량 증가하고 유럽 수요도 견조하다고 분석하며 창녕 공장의 생산량 증가가 순조롭게 판매로 연결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고병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온라인에서 다양한 종류의 펀드를 비교해 싼 비용으로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국내 첫 펀드 슈퍼마켓이 내일 문을 엽니다. 오늘 펀드 온라인 코리아는 온라인 플랫폼 사이트를 공개하고 내일부터 펀드 슈퍼마켓 영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 희망자는 우리은행과 우체국의 전국 3,700개 지점에서 펀드 슈퍼마켓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을 한 후 펀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펀드 온라인 코리아는 온라인을 통해 모두 52개 자산 운용사에 약 900개 펀드를 판매할 예정이며 점차 판매하는 펀드 종류를 늘려갈 계획입니다. 펀드 온라인 코리아에서 펀드를 가입하면 선취 수수료가 무료이며 후취 수수료와 판매 보수도 싸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로자는 소득의 100%가량이 세원으로 노출되는 유리할 지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자영업자들은 전체 소득의 63% 정도만 신고해 근로자와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한국은행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새 기준 국민개정상 지난 2012년 개인 영업이익은 114조 8,465억 원에 달했지만 세무당국에 신고된 사업 임대소득은 72조 573억 원으로 자영업의 소득 파악률은 62.7%에 그쳤습니다. 이에 비해 국민개정상 피용자의 임금 및 급료는 518조 1,957억 원이지만 신고된 근로소득 금액은 519조 9,048억 원으로 오히려 많아 근로자의 소득 파악률은 100.3%에 달했습니다. 선진국 국민의 절반은 현재 한국의 얼굴로 글로벌 기업 삼성과 하이테크 기술을 꼽았습니다. 오늘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외 거주 유럽인 248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지금 한국에 대해 생각나는 게 무엇이냐는 질문에 30.2%가 삼성을, 29.4%가 하이테크 기술을 언급했습니다. 정보통신 강국이라는 응답이 18.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 캐나다가 포함된 북미 지역에서는 하이테크 기술을 꼽은 사람이 33.7%로 가장 많았고 삼성 18.8%, 정보통신 강국 9.9%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이미지로는 유럽인이 급속한 경제 발전과 깊은 역사 순으로 응답한 반면에 북미 지역 시민은 깊은 역사를 가장 많이 언급했고 경제 발전을 그 다음으로 꼽았습니다. 이에 대해 무협 측은 역사성과 결합한 한국의 문화적 가치가 선진국에서 유용한 마케팅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국세청은 침몰한 세월호 선사 청해진 해운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유병언 저 세모그룹 회장의 탈세 여부에 대한 정밀 분석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사정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날 청해진 해운 및 이 회사의 최대 주주인 주식회사 천해지를 비롯해 4곳의 회사의 직원 수십 명을 보내 관련 장부를 대거 확보한 데 이어 현재 이들 자료를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밀도 있는 조사를 위해서 서울지방국세청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 분석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계열사들이 경남 고성, 제주 등지에 흩어져 있는 만큼 부산지방국세청 등 관할지방국세청도 지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이들 계열사의 자금이 유 전 회장 쪽으로 비밀리에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들 회사의 지주회사인 아이오나이 홀딩스의 장부를 정밀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뉴스 현장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파생 상품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을 확정하긴 했지만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 보니 입법 과정에서 적잖은 파열음이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 나오고 있는지 경제부의 박형용 기자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국회에서 파생 상품에 대한 과세 방식이 확정이 됐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가닥이 잡혔습니까? 네, 어제 국회 기재위 조세개혁소위는 앞으로 파생 상품에 대해서 거래세보다는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방식의 과세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이에 따라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파생 상품은 이르면 2016년부터 매매 차익에 대해 10%의 세율로 양도세가 분리 과세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기재위는 이번에 내놓은 합의안을 바탕으로 향후 조세 소위에서 세율 및 과세 대상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파생상품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4월 국회를 곧바로 통과하지는 못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여야가 아직 방향성에 대해서만 공감대를 형성했을 뿐 세부안을 확정하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4월 국회 중에는 조세 소위에서 파생상품 과세법을 처리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과세 방향에 대해서만 합의했을 뿐 세부안 확정까지는 더 숙고해야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는 사실상 하반기 정기국회를 기획해야 할 전망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당초에 파생 상품을 둘러싸고 이 거래세와 양도세 부과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이 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양도세 쪽으로 가닥이 잡힌 이유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지난해 정부는 증세 효과 등을 고려해 양도세보다는 거래세 방식으로 과세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는데요. 국회 예산정책처의 시뮬레이션 결과 파생상품 거래세의 세수 효과는 연간 744억 원에 이르지만 양도세로 과세할 경우 늘어나는 세수는 연간 163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돼 거래세의 세수 효과가 더 컸습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양도세가 거래세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판단해 양도세로 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세금이 일단 부과가 된다면 파생상품 침체 등 적지 않은 부작용도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증권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시장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벼룩 잡으려다가 초과 삼간을 태우는 격이라는 반응인데요. 증권업계는 가뜩이나 거래량이 급감해 고사 위기에 놓여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파생상품의 양도세 과세까지 더해지면 파생상품과 더불어 주식시장 또한 거래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스피 200 옵션 선물 등 장내 파생상품의 거래 부진 상황이 길어지면서 국내 파생상품 시장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매우 부진한 실정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회사의 파생상품 거래 대금은 하루 1조 8천억 원에서 1조 2천억 원 수준으로 30%가량이나 줄어들었습니다.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 거래량은 한때 세계 1위까지 올랐지만 현재는 10위권으로 추락한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조세 형평성에 대한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주식은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주식을 바탕으로 한 파생상품에 양도세를 매기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지적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인의 자금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대만이 1998년 파생상품의 거래세를 부과한 이후 외국인이 대거 빠져나간 전례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증권사의 한 연구원은 파생상품 시장에서 외국인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 세금에 민감한 외국인이 시장 참여를 꺼릴 수 있다며 정부가 눈앞의 작은 세수를 위해 시장을 망가뜨리는 소탐대실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이번 여야 합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습니다. 이와 같이 시장 충격을 우려하는 금융당국과
증권업계, 투자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국회 입법 과정이 순항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선 증권시장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데 이런 부작용을 희석시킬 만한 방안들을 정부가 좀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의 박홍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그룹이 중국 호텔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나호텔앤리조트는 중국 최대 호텔 그룹인 진장국제호텔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중국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양사는 해외 판촉과 홍보 지원, 회원 임직원 대상 혜택 제휴, 직원 교차 교육, 식음 프로모션 개발 등의 부문에서 협력을 추진합니다. 하나호텔앤리조트 측은 아시아 최대이자 전 세계 9위 규모의 호텔 기업과 업무 협약을 발판으로 호텔 브랜드인 더 플라자, 하나리조트 등 각종 레저 서비스 브랜드를 중국과 세계 각국에 소개하고 대대적인 홍보 판촉 활동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사는 또 브랜드 마케팅 업무 제휴, 멤버십 프로그램 제휴, 직원 주방장 교환 교육 등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해 한국과 중국을 방문하는 고객의 편의를 증대한다는 계획입니다. LG전자 모니터와 TV가 영상사진 전문가가 뽑는 2014 TIPA 어워드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LG전자는 시네뷰 모니터 34UM95와 울트라 HD TV UB9800 시리즈가 각각 베스트 포토 모니터와 베스트 포토 TV 부문상을 받았다고 23일 밝혔습니다. 34UM95 모니터는 영화관 스크린과 비슷한 21:9 비율의 WQHD의 해상도를 적용한 제품으로 상하 좌우 178도의 시야각을 구현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울트라 HD TV UB9800 시리즈는 독자적인 화질 강화 칩을 넣어 완벽한 울트라 HD 화질을 구현하고 고해상도 데이터 처리 기술인 트루 4K 엔진 프로를 적용했습니다. 한편 TIPA는 카메라 영상 전문지 편집장 단체로 매년 혁신성과 첨단 기술, 디자인, 편의성을 평가해 최우수 제품을 선정합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중국의 전자재료 생산 거점 확대에 나섰습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경기도 과천 본사에서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 다야완 경제기술 개발구와 전자재료 추가 설비를 위한 투자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지난해 10월 이곳에 1차 설비를 마련해 인쇄 회로기판 소재인 감광성 필름, DFR 생산 라인을 가동 중입니다. PCB와 TFT, LCD 등에 쓰이는 DFR은 최근 자동차 전장 시스템 소재로도 사용되면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이어 올해 6월 완공을 목표로 LCD와 OLED 등 디스플레이 패널에 쓰이는 전자재료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이날 투자 의향서를 체결한 다야완 경제기술개발구는 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단지로 바스프, 쉘, LG화학 등 글로벌 기업이 진출해 있습니다. 센 경제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